예, 오늘 첫 인터뷰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만납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질문을 해야 되겠고요. 또 현안이 많아서요. 두루두루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웬만하면 좀 예. 서울시장 중심으로. 예, 뭐 최대한 네. 핵심 질문들은 다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공식 출마 선언.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이 다를 거다.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박주민의 서울은 뭐가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냐? 단적으로 하나를 좀 꼽아 주신다면? 네. 일단 시정의 중심을 시장이 아니라 시민에게 두겠다. 그래서 음. 전시성 행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뭐 물가를 잡는다든지 음. 또 신속하게 좋고 접근 가능한 주거를 민간 공공에서 투트랙으로 공급하겠다. 주거. 뭐 9호선 차량 객차 증차라든지 음. 서부선 조기 착공, 뭐 마을버스 지원 뭐 이런 것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음.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 네,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 네, 되겠다.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 근데 이 오세훈 시장하고 붙으려면은 맞붙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 예선전을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네, 박 의원님. 네, 지금 예선전에 출마를 이미 결정했거나 출마한다고 예정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KPI 뉴스라는 곳의 의뢰로 리서치뷰라는 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12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서울 거주 성인 1000명 대상 음, ARS 전화 조사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1대1 가상 대결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정원호 45.2%, 오세훈 38.1%. 그리고 민주당 내 2위인 박주민 의원도 오 시장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42.1%대 40%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수치. 네.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더 이상 이제 민주당 내 주자가 약하다 이런 말은 나오기가 어렵죠. 음,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오세훈 시장 앞서는 걸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음, 이런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음. 이제는 이제 민주당 내 주자들끼리 어떻게 재밌게 그리고 실질적인 비전을 보여주면서 경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오세훈 시장은 넘어서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예. 이제는 민주당 안에서 누가 될 것인가를 재밌게 보셔라. 네.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 네. 근데 네. 말입니다. 정원호 구청장님하고 박주민 의원님하고 두 분은 솔직히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박 의원님 지금 뭐 의원을 몇 번 하셨는데. 정원호 부총장님도 구청장 3번. 근데 그분은 이제 네. 국회의원하고 서울의 구청장과의 인지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네.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 칭찬글을 올리면서 네. 인지도가 대폭 상승했다라고 보는 분석이 네. 다수입니다. 경쟁자들 심경은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요. 글쎄 뭐 대통령님은 뭐 여러 경로로 또 다양하게 뭐 많은 사람들 칭찬을 하시니까요.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앞으로 뭐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예. 음. 그러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차별점을 음.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네. 것에서는 내가 앞설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음. 정원호 구청장과의 차별점을 단적으로 뭔가 하나 꼽아 주신다면 이건 내가 낫다. 서울은 아무래도 인제 국제적인 도시고 네. 국가적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음. 국가적 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으로 여러 가지 제도 설계 변경 또는 어떤 조망 등을 해 왔던 사람이고 그 음. 과정에서 '일 잘한다. 성과 내왔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더 나아가서 인제 중앙 정부와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음. 국회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서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사실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와의 협조는 뭐 정원호 구청장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글 올리고 이런 거 보면 협조 잘 될 분위기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협조에 있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저도 뭐 상당히 대통령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예. 또 중앙정부의 구성원이 대통령님만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고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네트워크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점, 차별점 찾자면 나는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해왔던 일이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자산을 음. 축적했던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네. 큰 스케일로 접근할 수 있는 네네.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서울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국제적인 도시이고 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활력이 있어져야 되고 예, 예. 또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리딩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런 네트워크가 있느냐, 뭐 그런 어떤 상상력과 비전이 있느냐 예. 이것의 문제겠죠. 예.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공약 물어보기로 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왜 안 물어보세요? 아까 공약 5개, 6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대표적인 공약 예. 좀 말씀드릴게요. 더 있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출마하면서 시민의 기본을 채우고 기회를 만드는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라는 걸 들고 나왔거든요. 예. 기본 중에 핵심은 아마 주거일 겁니다. 주거의 경우에 제가 공공, 민간 구분하지 않고 투트랙으로 제 임기 내에 연간 4만 호 정도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후부터는 예. 매년 4만 호 정도 공급되게 만들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 접근 가능한 그런 주택들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6,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규모라서 최소 10,000 또는 20,000 정도는 공급하는 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오피스 중심의 공급 계획은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기회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예. 세계적인 어떤 지금 전환의 시기 중에 AI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 엠파이어 AI 허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네. 공공과 공익 중심의 AI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예. 저도 서울 AI라는 걸 만들어서 공공, 공익, 민간이 다 참여해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서민들 삶을 AI 기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다. 한 7,000억 정도 뉴욕은 들였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한 1조 이상 들여서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준비 엄청 많이 하셨네요. 1년 정도 계속 준비해 왔죠. 아니 제가 중간에 스톱하지 않으면 오늘 뉴스쇼 1시간 반 다 채우실 기세로 네. 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신 박주민 서울시장 후보, 네. 예, 민주당 경선 후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안으로 좀 넘어가도 되겠죠, 의원님? 그러세요. 경찰이요. 어제 네.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이 통일교 금품 의혹.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이제 핵심 피의자 또는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예. 진술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초기 경찰의 대응은 매우 신속하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후에 곧바로 수사팀을 한 26명 규모로 꽤 예. 크게 꾸렸고 예. 바로 출국 금지 및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에 근데 어제 압수수색하러 국회에 갔다가 2시간 동안 못 들어갔대요. 지연이 돼서 그 사이 동안 어떤 기자들은 뭐 전재수 의원실에서 파색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기사도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아는 사실관계는 아니니까요. 네. 하여튼 경찰의 움직임만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다.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을 줬다고 8월에 진술한 사람이 총 3명인데 그중에 이제 현직이 전재수 의원, 전재수 전 장관이었습니다. 전 의원 본인은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금품 수수 사실은 물론이고 천정공 간 적도 없다. 축사한 적도 없다. 한학자 총재 책 들고 찍은 사진이 한 장 나왔는데 그거는 선거 때 형님 누님들이 와서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응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다. 뭐 이런 해명들을 내놨습니다. 음.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좀 구체적이에요. 음. 뭐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복돈이라고 하니까 음. 받아갔다라든지 뭐 시계 브랜드명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2018년에 작성된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에도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했다. 축사 후에 협조를 약속했다. 이런 게 그 문건에 적혀 있는 네. 것들이 네. 나오니까 전 의원의 주장하고 지금 나오는 진술이나 증거들, 기록들이 상반된 부분.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영호라는 사람의 진술도 바뀌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 나오고 있고 기록. 이렇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여기서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음. 경찰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좀 들어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음. 나오냐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임명한 민중기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정말로 수사를 잘할 수 있겠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 사안이야말로 특검을 설치해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진상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편파 수사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기 특검이 8월에 이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도 사건 번호 부여한 게 11월이고 음. 경찰에 이첩한 게 지난주다 보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특검은 기간이 한정돼 있고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렇죠. 특검법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넓히진 않거든요. 예.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판단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게 또 입법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음. 그러기 때문에 뭐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걸 편파 수사, 문계기 수사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왜 바로 이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경찰로 이첩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건 번호 부여한 것도 11월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예. 본인들이 이제 뭐 사건 기록을 편철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사건이 곧 본인들이 곧 그 활동 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이첩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특검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직접 수사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판단해서 또 넘기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박 의원님 또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 바로 편파 수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렇다 그렇겠죠. 보니까 그러면 예. 이거는 특검 할 만한 사안 아니야? 민주당이 항상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특검을 얘기했듯이 지금도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라는 주장. 보통 저희들이 특검을 얘기할 때는 예.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예. 또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특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예, 다 예.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음. 제대로 수사를 해라. 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를 해라 하는데 방문 수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던 대로 네.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출국 금지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고 수사팀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바로 특검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진 않았죠. 보통 특검은 권력의 눈치를 수사기관이 볼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 따로 꾸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보통 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것들 이제 특검하자는 것이 그래서 설득력을 가졌던 거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부부와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에는 예. 대부분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있거나 지연시켜 왔던 거죠. 제가 하다 방금 안 예를 돼서 들어 갔다. 제가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코바나 예. 콘텐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경찰이 하는 걸 일단 보고 네. 하다 안 되면 그러면은 특검으로 가자 그 말씀이신 그렇게 거예요?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혜병 사건도 예. 처음에 검찰 제대로 안 해서 예. 공수처 갔다가 공수처도 이상하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특검으로 가자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예.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이달 중에 종료가 다 되고 미진한 것들 모아서 경찰로 보내는 것 외에 2차 종합특검 하자는 이 민주당의 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차 종합특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을 또 하느냐 아까 말씀을 좀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 그런 당내 발언이라든지 또는 네. 당외의 시각이 존재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건을 어느 정도로 수사할 것이냐 사건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수사할 거냐 이것도 정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수사할 거냐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좀 더 신속하고 빠른 수사도 가능합니다. 일반 수사기관에 맡겼을 경우에 이런 제한이 없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차 특검으로 가서 오히려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끝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음. 예.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특검은 3개를 동시에 그것도 6개월 운영했는데도 미진해서 또 2차 종합특검까지 가는데 음. 야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특검, 특히 민주당 인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특검은 경찰 수사를 다 해보고 미진하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조금 너무 내로남불 아니야? 좀 뭐 의혹에도 착한 의혹, 나쁜 의혹 있어. 야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지금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안 하고 예. 있다. 예, 안 하네. 하라 그러는데 왜 안 해? 어허. 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왜 출국 금지도 안 해? 최혜병 사건 때 이종섭 장관, 전 장관 수사 받고 있는데도 출국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검 하라고 해야죠.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형은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 다 하는데도 일단 무조건 특검해. 음. 차이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3개의 특검이 못 다 하고 나서도 이제 미진하다고 보는 부분을 일단 경찰에 넘긴다는 거잖아요. 이미 넘겼고. 그거는 왜 경찰 수사를 보지 않고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예, 예. 사실 서울시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항상 예. 제가 불려 나오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내랑 관련된 사건은 신속하게 진상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세요. 예, 물론이죠. 그러면 일반 수사기관에 넘겼을 때 과연 그러면 신속하다는 측면에서의 보장성이 확실히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또 내랑 관련 사건을 또 길게 수사할 경우에 일부에서는 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활용한다. 정쟁 뭐 선거 때마다 이용한다. 계속 뭐 얘기하냐? 1년 2년 수사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통일교 의혹도 국민들 보기엔 좀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이것도 털 건 털고 누가 진짜 받았고 안 받았는지 가려내는 거 신속하게 할 필요는 없는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경찰이 예, 신속하게 안 하냐고요. 예. 아니 경찰이 예, 지금 사건을 이첩받은 며칠 만에 알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나섰잖아요. 보통 이렇게 예. 수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지금 특검 3개 예를 들어 특검이 경찰에 어떤 넘긴 전직 것도 장관이 관련된 사건인데 예. 윤석열 정권이나 이럴 때 보면 사건을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 대신 경찰이 그것들도 좀 수사하면 안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와 이것도 경찰이 하는 것, 특검이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냐. 이 부분에서 이제 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 결국은 여론에 달린 거죠, 박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사기관의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예, 다른 부분과 같은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주 내내 좀 치열한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질문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